반인륜적인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며 시간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납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8월 말 비공식 루트를 통하여 저는 저희 아버지에 관한 생존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양 근교에 살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75세 된 아버지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으심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만나 뵈려는 순간 어젯밤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운의 소식을 답할까 기우와 두려움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유골로 된 아버지를 뵙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 가족임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에 간곡히 요구사합니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단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 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식으로 또한 기초적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같은 구성원으로서 칼라프 미기안의 가족 전원이 가족의 생사확인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 가입 신청서 받으시죠? 예. 이런 운동은 원래 가족들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면은 가족회보다는 그 구출회라는 조직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가입해가지고 이 가족들을 후원하는 식으로 해야 이 가족들이 힘이 붙고 또 덜 외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지는 언제 회수를 하면 돼요? 나중에 나갈 때 우리 카운트에 하나씩 맡기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 한미 FTA로 상당히 소란스러운데 이게 뭐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문제가 됩니다. 항상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넣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걸 또 문제를 인정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상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쪽이 이겨요. 이것도 한미 FTA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국하고 합의를 하고 이제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한미 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 책임자들이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 과거에 지지해놓고 지금 반대하냐 하면 그때는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반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반미운동 차원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하고 똑같은 거죠. 그 쇠고기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쇠고기였으면 한국 좌익들이 단 한 사람도 반대 안 했을 거예요. 쇠고기도 미국산 쇠고기니까 반대하고 한미 FTA니까 반대합니다. 한 EU FTA는 반대 안 했어요. 이 뒤에는 반미운동이 들어있다. 반미운동의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은 잘 아시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행사입니다. 북한의 변함 전략의 최종적인 귀결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행사입니다. 한미동맹만 해체되면은 1대1 상황에서는 남한을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오른손에는 핵무기 갖고 있고 왼손에는 우리의 지림을 따르는 종북,
세력이 있다. 이 두 개를 정치적으로 결합시키면 살찐 돼지 같은 대한민국은 목을 키울 수가 있다고 자신을 딱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체제가 안 물린 거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종국 세력이 없어지면 북한 체제의 희망을 잃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아마 핵무기가 없어져도 한쪽 무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희망을 잃게 되고 아마 체제가 무너지는데 가속도가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한나라당 정부의 태도인데 왜 대통령이 또는 그 박근혜 씨 두 사람이 가장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국민들 상대로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을 안 하는지 좀 답답하죠. 예. 이게 설명할 게 많아요. 논리에 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의미가 별로 실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하루 종일 이야기하든지 무슨 이 대중 집회를 통해서 서울 광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문제가 풀릴 텐데 또 이거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절호의 선거 전략입니다. 절호의 선거 전략입니다. 국민 다수가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지금 먹고 있어요. 또 국회에서 난동을 부려서 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는 이 행위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회문란을 해야 합니다. 꼭 군인이 와가지고 국회 출입을 총칼로 막는 거나 그 민노당, 민주당 이 사람들이 폭력으로 막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다수당이 다수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폭력으로 막는 것은 이게 바로 쿠데타예요. 의회 쿠데타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한나라당은 절호에 이 지금까지 몇 차례 선거에서 진 것을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저렇게 힘없는 사람을 지지해가지고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나라당은 가장 좋은 총선, 대선, 선거운동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굴러온 거 아닙니까? 굴러온 거. 어떤 토론회에 나가도 이 한나라당,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토론에서 지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아요. 토론을 할수록 밀려요. 다만 이 언론, 사회단체가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 사실이 왜곡돼서 국민들한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을 치우고 직접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실내에서 지금 여의도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미 FTA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손학규 이 민주당 대표가 소위 진보 진영에 대해서 같은 당을 만들자고 지금 제의를 해놨습니다. 그 같은 당 중에는 가장 큰 세력이 민노당 세력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 민주당과 민노당이 같은 당이 될 수 있느냐? 민주당이 꽤 좌경화됐으니까 같은 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문서상으로는 도저히 같은 당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 강령인데 민주당 강령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민주, 자유, 복지, 평화, 환경을 당의 기본 가치로 삼아 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복지, 민주를 중심 가치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이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민노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당이 자랑하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중민주주의, 즉 사회주의의 한 변형으로서의 민중주권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이 아니고 민중은 노동자, 농민, 도시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혁정당이 어떻게 개혁정당과 국민정당이 한덩이가 될 수 있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정당은 은필증 대한민국과 결혼한 정당이에요. 또 한 정당은 김정일 정권의 한 A중 되는 정당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은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말하면 정치의 불륜이죠, 불륜. 민주당의 전통을 쭉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하고 만났냐? 김성수, 장면, 조병호, 장택삼, 건국의, 반공의 위인들하고 만나죠. 그 전통을 잇는 민주당과 4.3 정신을 개성하겠다는 민노당과 어떻게 한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민주당이 민노당한테, 종북정당 민노당한테 항복하고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백기투. 제발 우리하고 합시자고 애를 하고 구걸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별로 목소리가 약하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 언론도 비판을 하고 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비판이 없으니까 이런 불륜을 해도 괜찮다. 분별력이 한국 사회에서 망가졌다는 제일 좋은 보기가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도저히 허용 안 할 것이고 이런 제의를 하는 순간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안 하죠. 그런데 손학규 민주당, 민노당은 이런 불륜을 해도 이런 정치적 불륜을 해도 국민들이 그냥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아주 우매한 존재로 보는 거죠. 우매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는 아주 상식을 벗어나서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다. 상식이란 궤도, 헌법이란 궤도를 달려야 그게 민주정치죠. 법을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고 사실을 벗어나서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궤도를 이탈한 열차와 같은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게 종자가 따를 종자죠.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죠. 북한을 추종한다, 북한에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다르지만은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미국에 반대하고 북한 정권을 좋아하든지 북한 정권에 침묵하고 중국을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건설 세력, 기업인들 그리고 정상적인 언론을 아주 저주하는 이런 행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그 굴종하는 존재든 추종하는 존재든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종북 세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종북이라는 말은 2008년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민노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현재의 민노당은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비로소 종북이라는 단어를 2008년부터 쓰기 시작했으나 그 전부터